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다.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전례 없는 거대한 실험 속으로 들어갔다. 금이라는 현실적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신용과 신뢰라는 추상적 약속만 남았다. 마이크 말로니는 이 실험을 거대한 착각이라 부른다. 근본이제 하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돈을 찍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1971년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아무런 제약 없이 화폐를 발행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일상이 되었고 돈의 가치는 서서히 부식되기 시작했다. 그는 말한다. 금은 단순히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근본이다. 정직한 돈이 사라지면 사회의 도덕적 기반도 흔들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노동이 같은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 믿지 못한다. 신뢰가 무너지고 저축은 벌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 이렇게 시작된 50년의 실험은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달러 체제는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안에서 불평등과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말로니는 경고한다. 모든 역사 속에서 금을 버리고 종이 돈에 의존한 제도는 100% 실패했다. 그 실패의 징후는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다시 묻고 있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그 답은 닉슨이 끊어버린 그 연결선 금과 진실의 고리 속에 있다. 데이비드 모건은 이렇게 말했다. 돈이 진실을 잃을 때 자유도 함께 사라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역사 속 모든 제국은 부패한 화폐로부터 무너졌다. 화폐의 타락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을 파괴하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건전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 내일도 같은 가치를 지니리라 믿는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작하고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는 순간 그 신뢰는 사라진다. 가격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시장은 더 이상 근면과 절약을 보상하지 않는다. 저축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투기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마이크 말로니는 이를 도덕의 붕괴라 부른다. 정직한 돈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 이유를 잃는다. 모두가 더 위험하고 더 불안정한 게임에 뛰어들며 사회는 서서히 신뢰의 기반을 잃는다. 결국 돈의 거짓은 자유의 거짓으로 이어진다. 화폐가 부패하면 시민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없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만든 환상의 숫자에 의존해야 하며 그들의 정책 변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죽는 순간이다. 마이크 말로니는 오늘의 금융구조를 거대한 속임수라고 표현한다. 그 속임수의 중심에는 중앙은행이 있다. 그들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시장에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정부의 부채를 무한정 매입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가격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실적이 아니라 유동성으로 움직이고 부동산은 실수요가 아닌 공포와 탐욕으로 결정된다. 노동과 생산은 존중받지 못하고 부채와 투기가 부를 결정한다. 이 모든 현상은 화폐의 신뢰 상실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일의 돈은 오늘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위험한 투기판으로 내몰린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체계의 붕괴다. 말로니는 말한다. 정직한 돈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질서는 디플레이션이다. 즉, 효율과 혁신으로 인해 물가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반대의 세상에 살고 있다. 돈이 끝없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시간과 노력은 점점 더 싸구려가 되고 있다. 이 조작된 시스템은 결국 신뢰를 파괴한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경제에서 진정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의회에서 표결도 없고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의 지갑에서 조용히 불을 빼앗아간다. 마이크 말로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형태의 도둑질이라고 말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오늘 번 돈이 내일의 빵 한 조각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축은 의미를 잃고 장기 투자는 위험이 된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결국 국가와 신용체계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된다. 이 의존이 바로 자유의 반대편이다.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면 누군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정부는 화폐 발행을 통해 복지를 제공하고 국민은 그 돈에 길들여진다. 이제 사람들은 일자리를 원하기보다 혜택을 원한다. 그 결과 생산은 줄고 자립의 정신은 사라진다. 말로니는 이를 자유를 잠식하는 시스템이라 부른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무기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인간의 독립심을 무너뜨린다. 마이크 말로니는 의존은 자유의 반대말이라고 단언한다.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과 중앙은행의 정책에 기대어 살아갈수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보이지 않게 길들여진 방식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를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에 익숙해져 일자리를 얻는 대신 복지금에 의존한다. 일을 시작하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생겨난다. 결국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국가가 찍어낸 화폐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 악순환은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힘을 빼앗는다. 그들은 더 이상 경제적 주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종속물이 된다.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국민은 더 깊이 그 돈에 의존한다. 이것이 바로 말로니가 말한 양의 피드백 루프 통제와 복종의 고리다. 역사는 증명한다.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면 정치적 자유도 함께 무너진다. 바이마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히틀러의 등장을 불러왔고 베네수엘라의 화폐 폭락은 사회 붕괴로 이어졌다. 돈의 거짓은 언제나 자유의 종말을 부른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경고를 남긴다. 돈이 부패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독재가 뒤따랐다. 바이마르 독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차 세계대전 후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다. 그 절망의 순간 히틀러는 등장했다. 그는 질서와 안정을 약속했고 국민은 그 거짓된 희망에 굴복했다. 말로니는 이 역사를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거울로 본다. 오늘날 미국의 달러는 100년 전보다 구매력이 90% 이상 떨어졌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 깊숙이 파고든 결과다. 정부는 부채를 늘리며 통제의 범위를 확장했고 국민은 그 안에서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모두 같은 길을 걸었다. 화폐가 거짓말을 시작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국민은 진실을 볼 힘을 잃는다. 결국 경제의 붕괴는 정치적 자유의 붕괴로 이어진다. 말로니는 경고한다.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역사의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한 돈, 즉 금과 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시작점이다. 데이비드 모건은 현대 통화 시스템을 보이지 않는 수가 invisible handcuffs이라 불렀다. 그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화폐가 조작될수록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가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불안을 만든다. 가격이 오르고 생활비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장기적 사고를 멈추고 당장의 생존에 몰두하게 된다. 이때 권력은 가장 강력해진다. 시민이 미래를 계획하지 못할수록 통치는 쉬워지기 때문이다. 말로니는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통제의 방식이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며 편리함과 안전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강화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바로 그 예다. 거래의 모든 흔적이 감시될 수 있고 정부의 한마디로 개인의 자산이 정지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수갑은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 공포, 그리고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유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말로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단언한다. 금과 은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것들은 중앙은행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치의 변덕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 희소성과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앙 통제를 거부하는 속성이 바로 진정한 정직한 돈의 본질이다. 1971년 닉슨이 금과 달러의 연결을 끊은 순간 인류는 실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그 실험은 실패의 문턱에 서 있다. 세계는 부채로 포화되고 화폐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말로니는 답한다. 미래의 시스템은 어떤 형태이든 금과 연결될 것이다. 그는 근본 위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인간의 자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기준이 바로 금이다. 달러, 유로, 엔화가 아닌 그램, 밀리그램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세상. 그것이 그가 꿈꾸는 자유의 경제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짓의 세계가 무너지고 금속으로 증명된 진실이 돌아올 때 비로소 인간은 다시 자유를 되찾는다. 이것이 바로 말로니가 말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 자유가 다시 숨쉬는 돈의 부활이다.